안녕하십니까. 빨리빨리 치료하는 것을 배우고 싶죠. 그러나 이 치료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 이론이 없이는 배워서 현상으로 정말 기적처럼 손으로 몇 번 만졌는데 발에 힘이 생기고 걸어가고, 이 이론이 없을 때는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두세 번 더 비디오를 보시고 이론을 제가 최대한으로 줄일 테니까는 이론 공부에 조금 집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KSS를 통해서 치료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KSNS, 이건 무의식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과 무의식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손등 위에 이렇게 들어서 자는데 손등 위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간질간질 기어갑니다. 팔목으로 올라갔습니다. 팔목에서 아래쪽 팔꿈치 쪽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근질근질해서 이렇게 치웠습니다. 이거는 의식신경입니다. 살 피부에 접촉해서 파리가 기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신경입니다. 의식신경. 그리고 흔들어서 날려보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 무의식 신경입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거.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외부의 물질이 우리 몸에 접촉이 되는데 왜 무의식하고 의식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파리의 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 LA 갈비가 되게 맛있네. 컥 넣습니다. 왼쪽은 치아가 좀 시원찮으니까는 오른쪽 위로 씹어야지. 고기를 오른쪽으로 해서 꼭꼭 씹습니다. 한참 씹다가 이제는 부드러워졌으니까 왼쪽으로 가도 되겠다. 왼쪽으로 가서 씹습니다. 입안에 있는 고기가, LA 갈비가 오른쪽 가는지 왼쪽 가는지를 머리가 의식할 수 있는 의식신경 구조입니다. 이제는 많이 물렁물렁해졌네. 목으로 가서 꿀떡 생겨야지. 목까지 갈 때도 의식으로 압니다. 이제 고기가 목으로 가는구나. 꿀떡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면서부터는 이 고기가 위에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시계 보니까 이제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이제 12지장으로 보내라. 이게 12지장으로 가는지 위장에 더 붙어 있는지 도무지 두뇌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목근육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무의식 신경 구조입니다. 이 자율신경도 무의식 구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장으로 내려가서 창자로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면 근질근질하고 파리가 기어가는 것처럼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위에서 소화시키고 움직이는 거는 이게 어디 갔는지 도무지 연구를 해도 알 수도 없고, 자, 이제 내려가지 말고 조금 쉬어라. 조금 있다가 내려보내라. 음식 먹은 것은 자기 법칙에 따라서 두뇌가 아무리 영향을 줘도 두뇌에 상관없이 스스로 법칙에 의해서 점점 소화시켜 나갑니다. 이와 같은 무의식 신경 구조처럼 우리 근육에도 팔을 움직이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그 중에 60-70%는 무의식 신경 구조입니다. 무의식 신경 구조이기 때문에 근육에 그런 신경이 있다는 것을 도무지 두뇌가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신경이 고장났을 때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여기 이 무의식 신경 구조가 고장이 나서 근육이 잘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의식 신경 구조가 고장난 것을 찾아내는 새로운 의술의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KSNS 법칙이 있습니다. 자, 조금 어두워져야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동안 쉬었죠. KSNS 법칙, 킴, 안전보호 신경구조입니다. 안전보호, 독일말로는 Sicherheit Schutz. 그래서 S를 따왔고, 신경은 Nervus, N을 따왔고, 시스템, 구조는 S. 그래서 KS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개의 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도무지 이 치료 방법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정말 발 속에 있는 통증 이런 거 참 너무도 간단하게 치료되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 전에 이 방법을 KSNS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 책을 쓰려고 보니까는 지금까지 기존되어졌던 동서의학의 용어로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새로운 언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이 무의식신경을 두뇌 속에 이래서 이게 무의식이었구나. 이 무의식신경을 갖다가 진찰하고 치료하는데 기존되어진 메디신의 의학의 치료, 진찰 이런 단어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었고 기본적인 이론 속에 의학 이론 속에 있는 의학 용어로서는 이 새로운 무의식 KSNS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단어를 28개를 만들었습니다. 참 그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책을 쓰다가 보니까는 글자가 28개의 글자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훈민정음 서문을 제가 암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씀이 중국말과 달라서 중국 한자와는 서로 통할 수 없으므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뜻이 있어도 그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노니 이는 누구든지 펴지 못하노니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이제 우리말에 딱 들어맞는 글자 28을 만들어내노니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깨우쳐서 일상생활에 쓰기 위함이니라. 나이 70이 될 때까지 가끔 훈민정음을 서문을 갖다가 암기는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보니까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놓고 보니 그 언어가 28개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경 중에는 무의식신경과 의식신경이 있어서 무의식신경이 고장날 때는 두뇌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언어 28을 만들어내서 KSNS의 고장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8개의 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쉽게 간단히 배워서 수술하지 않고 약 먹지 않고 몸이 스스로 치료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새로운 언어를 만든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언어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감각 수치 K1서부터 K10까지. 요거는 손으로 다시 또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1서부터 K10까지 9개 눈꺼풀하고 아랫꺼풀을 이렇게 깜빡깜빡 해보십시오.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눈꺼풀이 아랫꺼풀과 마주칠 때 그 감각을 아주 희미하게 느낍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 연약한 감각을 K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에 침을 살짝 바르고 입술을
붙었다 뗐다 해보십시오. 이때는 감각이 눈꺼풀이 닿는 것보다는 좀 강합니다. K2번입니다. K1과 2는 사람이 느낄 때 불쾌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쾌하다면 말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K2까지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감각입니다. 자, 손등에 파리가 앉아서 사르르 기어갑니다. 이건 K3입니다. 이때부터 불쾌감을 느낍니다. 개미가 기어간다. 우리 솜털 이렇게 살짝살짝 거덕친다. 이럴 때 느끼는 감각 K3입니다. K3부터는 불쾌한 감각이 시작합니다. 손가락을 쫙 벌리십시오. 이렇게 세게 힘을 줘서. 그러면 이 손 사이사이로 땡기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손이 이렇게 땡기는 압박감 비슷한 거. 이 손이 땡기는 감각은 K4번입니다. K4번. 그 다음에 손가락 3개를 하고 이렇게 누르십시오. 손을 누르면은 이 뼈 마디마디, 손 마디마디가 부닥칠 때 압박을 받고 눌림에 따라서 아프지는 않지만 아주 기분 나쁜 감각을 느낍니다. 이 감각은 이거보다는 더 강합니다. 그거는 K5번입니다. K4번, 5번 병원에 가서 진찰해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KSS 수본을 통해서는 K4번, 5번이 분별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팔을 비우자더니 제리입니다. 아프진 않대 제리가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건 K6번입니다. 좌골신경통이 이렇게 발끝으로 뚜리리 하고 내려갈 때 느끼는 그건 K6입니다. K6이 되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MRI 촬영을 했을 때는 정밀 촬영을 했을 때는 희박 하나마 전문가에 의해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K4, 5일 때는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K6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 몸이 이상하다는 걸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살을 꼬집습니다. 이렇게 꼬집어 당깁니다. 아픕니다. 아야 아프다. 이건 K7입니다. 그 다음에 세게 꼬집으면 손을 뿌리치면서 쾌로파가 반사작용을 하면서 아야 소리를 지릅니다. 이건 K8입니다. 암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은 K7에서 K8입니다. K8이 되면은 사람이 도무지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K7이 되면은 벌써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한두 시간 자다가 깨고 아프기 때문에 특히 디스크 환자들, 여러 가지 고관절 이런 환자들의 통증은 K7입니다. 이때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에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K4, 5는 엑스레이라든지 정형외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K8은 통증이 무척 심합니다. 그러나 의지로서 순간순간을 참을 수 있습니다. 자, 이빨 빼는데 이빨을 어금니를 뽑는데 주사 놓지 마십시오. 힘을 줘 참았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의지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은 K9입니다. K9. K9의 통증이 15초, 1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이때는 K10. K1부터 K10까지를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하나가 나가는데 이 통증의 정도를 이 K4, 5, 7 이런 걸로 설명할 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1부터 K10까지의 새로운 감각 숙지의 기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서 불을 다시 또 끕니다. 감각 숙지 K1부터 K10 많이 쓰는 단어가
K4부터 K8까지를 KSS 방법에서는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치수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런 치수를 만든 겁니다. 혈압 같은 건 잴 수가 있지만 통증은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 형태로서 K1부터 K10을 만든 겁니다. 병이 잠복되는 기간, 숙희 기간. 전염병들은 인쿠바치온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잠복 기간은 이틀, 어떤 거는 2주. 병의 성격에 따라서 잠복 기간들이 틀립니다. 그러나 관절염, 통증, 허리 이런 것도 병이 잠복되어 있는 기간이 있는데, 병이 잠복된다는 것은 병원치에 의한 병들로서 의학에서 사용되는 언어지만은 이 KS에서 병이 잠복되는 기간은 병원체가 아닌 관절의 변경, 근육의 슈반루, 근육에 당기는 거, 이런 병들도 병이 진전되어져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허리가 아픕니다. 한 달 전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 허리를 가는 신경이 문제를 서서히 일으켰고 한 달 전에 그 통증이 심해진 겁니다. 예를 들면 K4번, K5번이라는 기간을 거쳐가지고 K7 상태로 나타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엑스레이에 관절이 마모되어 있다, 이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K4는 숙희 기간의 1단계입니다. K4가 되면은 우리 근육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반사 속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건 K4번이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K5번이 되면은 손으로 테스트 해보면 반사되는 시간의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때는 K 숙희자이트 2번입니다. 숙희는 한국말에서 어원을 찾은 걸로서 병이 숨어서 키워나가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키워나간다, 그래서 숙희라고 짧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3단계가 되면은 K7번, 8번이 됩니다. 6, 7, 8 이렇게 되면은 K3단계에서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K1단계, 2단계는 엑스레이로 촬영이 되지 않고 KSS 진단 과정을 통해서 미리 일찍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병도 일찍 발견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숙희 기간 1단계, 2단계, 3단계. 벌써 K를 이해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K4는 1단계, K5, 6은 2단계, K7, 8은 3단계. 자, 이렇게 설명이 되죠. 힘의 단위 KS. 치료할 때 어느 근육을 손으로 이렇게 누르라 할 때, 손으로 이렇게 누르다 할 때, 당겨라 할 때 그 힘의 단위가 필요합니다. 자, 5kg 힘으로 당기십시오. 알아듣습니다. 5kg 힘. 1kg 힘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알아듣지만은 힘의 단위가 아닙니다. 1kg로 들어 올리십시오. 1kg 힘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킬로그램은 과학에서 중량의 단위이기 때문에 1kg 힘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아라는 뜻도 언어상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자, 1kg로 들어 올리십시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1kg 들어 올리는 힘은 10뉴턴입니다. 10뉴턴 힘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그거는 정확히 뉴턴이라는 N이라는 단어는 힘의 단위고 킬로그램은 중량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0kg 힘으로 들으십시오. 알아는 들어도 언어상 잘못이기 때문에 KS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드는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것은 1kg 힘으로 누르십시오. 이건 잘못된 거지만 아인 카에스 힘으로 누르십시오. 그때는 카에스가 힘의 단위이기 때문에 카에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때 손목을 누르는 힘은 EKS입니다. 그럴 때는 이게 새로운 힘의 단위이기 때문에 쓸 수 있지만 킬로그램으로 누르시오 하면 잘못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에서 K를 따가지고 S 힘의 단위로 스탠다드로 만드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힘을 재고 힘을 측정하는 이런 모든 언어는 어느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뉴턴은 전문가들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지니지 않아서 KS라는 새로운 보편성의 언어를 만든 것입니다. 스폰, 이것도 한국 어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진단한다. 진단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병의 상태가 어떤가 진단한다. 진단하기 위해서는 진단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정밀한 의료 기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 혈액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진단이라는 단어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KSS는 진단이 아니고 수본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진단 치료로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원의 그 진단 방법으로서는 근본적 원인이 발견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병의 근본적 원인이 발견되면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원인이 발견되지 못하면 치료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이라든지 치료의 단어의 개념은 KSS의 방법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본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본은 KSS에만 사용되는 테스트하고 진찰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복합하는 언어로서 스스로 있는 상태를 본다. 그래서 스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상태를 본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오거나 진통제를 맞고 오는 사람은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구조가 약기운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 맞지 않고 진통제 먹지 않고 스스로 있는 상태로 오면은 스스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테스트를 해가면서 약한 부분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스본은 70%의 중요한 과정을 찾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아주 좋은 단어가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고 영안으로 더듬는다. 그 말을 제가 요새 와서 생각할 때는 육안으로 보고 스본을 통해서 보고 손끝으로 찾아나가는데 무의식 신경이기 때문에 KSNS에는 무의식 신경이기 때문에 마치 영안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배우고 나면은 스본이 눈으로 보고 손끝으로 찾아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 힘은 카휘어, 이 근육은 카핀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스도, 스스로 몸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한다는 짧은 글입니다. 스도, 스스로 몸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KSS는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약도 주지 않고 주사도 없고 기계도 없고 몸이 스스로 치료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본, 스도란 두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더 나가겠습니다.